안녕하세요. 얼마 전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결혼 6년차 여성입니다. 그동안 괜찮은 척 했지만 실은 남들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속상하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게다가 제 뒤에서 억척스럽다 왜 저러고 사냐 하고 흉보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결국은 서울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마련했으니 나름대로 성공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제가 뭐 한다고 여기 이렇게 하소연을 하러 왔겠어요. 남편하고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낯을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누가 먼저 대화를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애꿎은 선배 이야기만 몇 번이나 해댔죠. 그래서 솔직히 이번 소개팅도 망했구나 싶었는데 이튿날 선배가 말하길 남편이 저를 마음에 들어 했다대요. 그러면서 저는 어땠냐고 한 번 더 만나보겠냐는데 저도 남편 첫인상이 싫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겠다 하고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왔더라고요. 얘기거리도 몇 개 생각해온 눈치였고 솔직히 남편이 노력을 해줬다는 게 나름 감동이었답니다. 그리고 이날의 만남을 계기로 저희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져 소개받은 지 석 달 만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네요. 하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만남은 아니었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만 알았던 거지 남편의 가정형 편이라던가 그런 건 잘 몰랐어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남편이 먼저 말을 해주면 좋은데 딱히 그럴 생각도 없는 눈치였고 그러다 2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자기는 결혼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저랑 하고 싶고 저랑 해야겠다는 확신이 있다면서 저는 어떻냐 하더니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면 굳이 시간 끌 필요는 없지 않냐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결혼을 한다 하면 남편이랑 한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 가늠하지는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하기도 좀 그랬고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면서 이야기가 순식간에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엔 몰랐던 시부모님이나 신우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네요. 일단 저희 시부모님은 당시 두 분 다 60대셨는데 딱히 직업이 있으신 건 아니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하길 두 분 사시는 집도 있고 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로 월세도 받고 계신다며 두 분 다 당신들 노후는 잘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어머님이 먼저 나서셔서는 저희 결혼에 1억을 보태주신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게 맞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 표정이 영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니까 자기 누나 때문에 미치겠다대요. 그래서 제가 누나랑 싸웠냐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시부모님이 남편 장가가니까 1억 준다 했더니 왜 남편만 주냐면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황당한 건 신우는 몇 년 전 시집 가면서 이미 그 당시에 1억을 받아갔었다대요. 하지만 얼마 못 살고 이혼해서 이후로는 시댁 그러니까 신우한테는 친정에 얹혀 살고 있었죠. 애도 같이요. 아무튼 신우가 시부모님더러 돈을 주던지 원룸을 구해주던지 자기도 남편하고 똑같이 해달라며 아주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저더러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시부모님 재산인데 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런 건 시부모님이랑 신우랑 알아서 하게 둬야 하지 않겠냐 하고 넘겼는데 어이없게도 며칠 뒤 시부모님이 저희 둘을 따로 부르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주기로 한 1억은 다 못 줄 것 같고 5천만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무슨 단식투쟁을 했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1억을 해주신든 5천을 해주시든 감사할 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처음부터 없었다면 모를까 1억 소리 듣고 나선 저 나름대로 집도 알아보고 말 그대로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티를 안 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아마 남편도 제가 서운해한다는 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 말이 신우가 어렸을 때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서
이후로는 시부모님이 신우한테 꼼짝을 못 하신다고요. 아무튼 중간에서 난처해하고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니 그건 그거대로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결국 소갈이 좀 하고 눈물 콧물 좀 흘리고서야 남편과 그해 가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5천, 친정에서 받은 5천 거기에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더하니 대충 2억 정도 되대요. 그런데 그 2억으로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집까지 장만하려니 아무리 봐도 빠듯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은 경기도에 있는 모 아파트를 말씀하시며 거기가 몇 년 안에 재개발이 될 거라고 자꾸 그걸 사라셨는데 일단 위치부터가 저희 직장에서 출퇴근하기엔 너무 멀었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6층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건 아니었지만 재개발도 주변에 뭐가 좀 있어야지. 지하철을 탈래도 버스 타고 20분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겠나, 된다고 한들 얼마나 오르겠나. 그래서 고민 끝에 죄송하지만 싫다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직장 근처에서 전세로 살다가 돈도 좀 더 모으고 해서 저희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벌써부터 시부모 말은 무시하고 저 잘났다 이거냐며 무척이나 노여워하시대요. 그리고 이 일로 결국 시부모님과 제 관계는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죠. 한편 결혼하고 1년 반쯤 지나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정말 미안하게 됐다면서 자기가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고 저희더러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당시 그 동네가 집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라 전세 시세도 4천 이상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설령 돈이 장만된들 전세 자체가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선 저희를 걱정해 주시기는커녕 그러니까 집을 사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저희더러 집 없는 서름을 한번 느껴봐야 된다고 잘 됐다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그런 와중에도 남편이 시부모님더러 그러지 마시고 얼마라도 좀 빌려달라 부탁을 드렸거든요. 괜히 은행에서 빌려서 은행에 이자 줄 바엔 시부모님한테 빌리고 이자를 시부모님한테 드리면 어떨까 싶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액수를 말씀드리기도 전에 니들 빌려줄 돈은 없다며 딱 선을 그으셨습니다. 먹고 죽으면 죽었지 부모 말 안 듣는 자식들한테는 이런 한 푼 못 주신다면서요. 그리고는 급기야 돌아오는 전세 만기 때 보증금 돌려받으면 당신이 줬던 5천은 돌려달라시대요. 생각할수록 괘씸하다시면서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저에게 도대체 1년 반의 결혼 생활 동안 시부모님한테 뭘 어쨌길래 그렇게 노여움을 샀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의 맹세코 제 나름대로 며느리도리는 다 했어요. 비록 좋은 소리는 듣지 못했어도 일주일에 2~3번 안부 전화 꼭꼭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나가 외식하고 집안 대소사 잊지 않고 챙겼고 물론 신우는 딸이고 저는 며느리라 같을 순 없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생신도 있고 제가 전화를 하고 나서야 식당으로 찾아오던 신우에 비하면 시부모님께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뭐라건 제가 묵묵히 잘해드리니 제가 정말 바보멍청이 정도로밖에 안 보였던 건지 5천만 원 돌려달라는 소리 듣고 나니까 진짜 오만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남편대로 마음이 완전히 상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셨다지만 그래도 아들 부부 먹고 사는데 도와주시진 못할 망정 그마저도 뺏어가시는 게 너무 야박하고 치사스럽게 느껴진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상의 끝에 5천만 원 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5천만 원을 받으시고 시부모님 두 분이 지으셨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돈이 더 있어도 부족한 상황에 아예 적어져 버렸으니 당연히 저희 생활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저희한테 받으신 5천은 물론 경기도 집까지 팔아 저희한테 사라고 하셨던 아파트를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느낀 감정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이없고 황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잡하고 그 아파트가 꼭 재개발이 되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솔직히 한편으론 시부모님한테 저도 응어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안 됐으면 싶은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자괴감이 들던지. 한편 이후로 저희는 시댁하고는 정말 최소한의 만남만 가져가며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하여 시댁에 드리던 용돈도 줄였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지만 솔직히 이러나 저러나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저희도 나름대로 실속이나 챙기고 살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허리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남들 외식 5번 할 때 저희 1번이나 했나?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제주도도 1번 안 가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산다고 돈이 모일까? 집을 살 수 있을까? 때때로 그런 걱정이 들 때면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저나 남편이나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주식을 해야 한다, 코인을 해야 한다 해댔지만 그건 저희 부부하고는 먼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정말이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더니 돈은 돈대로 모아가며 경매 공부도 해보고 또 손품 눈품 발품 팔아가며 부동산도 드나들다가 시세보다 1억 넘게 싸게 나온 급급매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리모델링한 지 2년도 안 된 집이었어요. 혹시 누가 안 좋은 일을 겪고 싸게 파는 건가 찝찝한 마음이 들었는데 집주인과 이야기해보니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 문제로 가족이 해외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떼보니 서류도 깨끗한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이다 싶어 그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께서 저더러 그렇게 악착같이 살더니 대단하다 장하다며 무척이나 칭찬해 주시대요. 남편도 전부 다 제 덕이라며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런데 시부모님의 반응은 냉랭하기 짝이 없었어요. 특히나 어머님은 어떻게 당신과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큰 결정을 내렸냐며 몹시도 분개하셨는데 저로서는 황당할 뿐이었죠. 사이가 얼마나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고 그러던 며느리도 아닌데 왜 그런 화를 내시는지 당황스러웠달까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2달 후 저희가 이사를 하고 집들이를 했는데 그때 처음 저희 집을 방문하신 어머님께서 악담 아닌 악담을 이어가셨거든요. 현관에 들어서시자마자 집이 기운이 어떻고 저떻고 하시면서 집주인이 거짓말을 한 거다. 그렇지 않고야 왜 싸게 파냐. 이 집에서 뭔 일이 있어도 있었던 거다.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저희 어머님이 무슨 무당이라도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남편도 어지간히 듣기가 거북했는지 어머님께 왜 재수없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고 한마디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눈치셨지요. 정말이지 화를 낼 수도 없고 결국 오죽하면 제가 남편더러 다시는 어머님 아버님 부르지 말라고 나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릴 것 같다 그런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집들이하고 3달 정도 지났을 무렵 어머님이 신우의 재혼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신우랑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기에 잘 되었다 축하한다 했고요. 어쨌든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워가며 사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좋은 사람이 생겼다니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이어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2분이 사시는 아파트를 팔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집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다나요? 제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허락받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그렇게 정해졌으니 그런 줄 알라는 말 그대로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당혹스럽던지 그런 어머님의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실 거라는데 들은 바가 있냐 물었더니 남편이 더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어머님 아버님이 왜 오시냐고 저한테 되묻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주말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파신다는 게 정말인지 여기저기 이삿짐이 쌓여 있더라고요. 나오는 한숨을 억누르며 저희가 어머님께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번 들어보라며 말씀하시길 신우 남자친구 집안에서 신우를 며느리로 못 들인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혼녀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애도 딸렸다고 그러고 거기다 혼전 임신까지 했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하지만 신우는 그 남자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는 어머님이 이어 말씀하시길 하지만 돈이라도 얼마 들고 가면 그쪽에서도 결국엔 받아주지 않겠냐며 그래서 신우 결혼 비용 대주려고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을 팔기로 하신 거라나요? 정말이지. 어머님 아버님 재산이야 2분이 어떤 식으로 무슨 이유로 처분하시든 제 소관이 아니지만 그 결과를 왜 저희 부부가 감당해야 하는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합가는 못한다 했어요. 왜 못하냐는 어머님 말씀에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 제가 스트레스도 너무 받을 것 같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솔직히 대답했고요.
그리고 제 대답을 들으신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욕을 했냐 때렸냐? 누가 보면 시애미가 며느리를 잡아먹기라도 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네가 나를 얼마나 개똥으로 봤으면 어머님 싫어요 소리를 면전에 대놓고 하느냐며 급기야는 가정교육까지 운운하기 시작하셨죠. 친정에서 뭘 보고 자랐길래 어른이 뭘 좀 하라면 곱게 내 하는 게 없고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소리만 해대느냐며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싫다 좋다냐. 정말이지 쌍시옷 들어가는 쌍욕만 아니었지 고부관계에서 들을 수 있는 막말이란 막말은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재건축된다고 사놓으신 아파트 있으시지 않냐 거기 들어가서 사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거기도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들어가냐며 저더러 생각이 없다나요? 그럼 그 사람이 준 보증금으로 어머님도 전세 구하시라니까. 그제서야 먼 산만 보고 계시던 아버님이 그 돈 네 시애미가 이미 다 신우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이제 모르겠다 하시면서 왜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일을 저지르냐고 딸이나 애미나 똑같다면서 어머님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남편도 어머님한테 제발 억지 좀 그만 쓰시라고 그러고 아무튼 정말 쑥대밭이 이런 건가 싶대요.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어머님한테 다시 연락이 왔고 전날 하셨던 말씀을 또 그대로 읊으셨거든요. 그리고 난처해하는 저를 보고는 옆에 있던 남편이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집까지 팔아서 신우시집을 보낼 정도면 얹혀 사는 것도 거기다 대고 말씀하시라고 왜 잘 사는 아들 부부를 자꾸 들쑤시냐 화를 내대요. 그리고는 앞으로 이런 일 때문이면 연락하지 마시라고. 우리 사는 거 보고 거지같이 왜 그러고 사냐? 추잡스럽다 할 때는 언제고. 게다가 우리 집에 오셔서 악담은 얼마나 해대셨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부탁도 아니고 통보를 해대면 우리가 좋다 하겠냐고.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 하며 전화를 딱 끊는데 솔직히 제 마음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입장을 확실히 해주니 다행이다 싶긴 했지만요. 한편 어머님은 그래도 기어이 집을 팔겠다셨고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한테 질릴 대로 질렸다며 이혼하자 하신 모양입니다. 두 분 사이가 얼마나 좋은 건 아니었어도 황혼이혼까지는 생각도 못했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남편도 많이 놀랐고요. 하지만 아버님 말씀이 더는 어머님한테 못 맞춰주시겠다면서 이혼하시는 대로 당신 고향에 내려가 혼자 속 편하게 살고 싶다시대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을 저나 남편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찾아뵙겠다고만 말씀드렸죠. 반면에 어머님은 이혼하고 나면 당신 혼자니까 그러면 신우가 모시고 살 것 같은가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무척이나 희박한데 말이에요. 재혼에 아이까지 딸렸지 거기다 혼전 임신으로 시부모한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모양이던데 그 와중에 친정엄마까지 모시고 살겠다들면 웬만한 사랑이 아니고서야 극복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남편은 어떻게 되던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더는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 하니 일단 믿어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디 아무쪼록 더 늦기 전에 어머님이 냉정하게 현실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